여러분들 국어 공부 이제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깝깝하죠? 주변에서 겁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국어 어차피 공부해봤자 안 된다. 공부 타고난 애들만 해야 된다. 책 많이 읽은 애들 아니면은 뭐 국어 점수 잘 받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을 텐데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리는지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되게 잘난 척하죠. 네. 자,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직접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안 오른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차근히 믿고 따라오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능 국어에서 승부를 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명심하셔야 될 거는요. 수능 국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여 오시던 공부라는 것의 그 개념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약간은 다르다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수학이나 뭐 탐구, 영어 같은 거는 정해진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고 주어진 문제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평가하게 되는데 수능 국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지문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주어진 정보, 즉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정보가 아니라요. 주어진 지문 안에서의 정보를 끌어내는 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많이 쌓지 않으셔도 네, 그만큼의 절대적인 공부량이 없어도 그 알고리즘만 그 사고 과정만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단기간에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사고 과정을 획득하는 과정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만 몇 달 후에 그 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붙기 시작할 거예요.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차분히 해봅시다. 일단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평가원 최근 3년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그것들 중에서도 문제와 선지가 있죠. 네. 문제와 선지만 읽어가시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어휘를 찾아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네, 사전을 통해서 그 정확한 정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어휘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영어 단어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능 국어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어휘의 뜻조차 파악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국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설령 등급이 좀 잘 나와서 한 4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은 6, 7등급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6, 7등급 학생들보다 독서량이 많거나 조금 국어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다고 봐야 하는 거지 국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다고 절대 볼 수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 이 과정 맞춰주시면요. 2, 3등급 학생들보다 성적 훨씬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런 잠재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고 따라해서요. 국어 시험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어휘집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시냐면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단어 쓰고 뜻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보시면서 매일 다른 예문을 만들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과정 꼭 거쳐주시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무엇을 해주시면 좋으냐? 수능 기출문제 보시면서 혹은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어휘집에 더해서 사자성어를 모아주세요. 많이 등장할 거예요. 사자성어를 모으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만들면서 복습을 해주시면은 네, 좀 더 쉽게 복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비문학 주제 찾기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비문학 주제를 찾으시는데 글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회 역추적이라는 개념으로 3월 이후 강의에서 다시 알려드릴 텐데 비문학 풀이의 비기가 될 거예요. 진짜 필살기가 될 겁니다. 네. 각 문단별로 주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
비문학 주제를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문장 주제를 어떻게 아나요? 그랬을 때는 문단별로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 밑줄 친 것들을 쭉 이어서 읽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글이 완성이 되면은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문단 내에서의 주제를 조정해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 과정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느실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 자, 이제 나중에 4번에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비문학 정독 훈련과 병행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셔야 되냐면요. 내가 이 비문학이라는 성격의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효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정독해서 뜻을 되새기면서 읽는 거는요. 대개 지금 좀 하위권의 국어 성적이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이 긴 지문을 읽는 것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과 소설문학을 따로 떼서 여러분들이 읽게끔 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다음은 소설입니다. 소설문학 기출 이제 지문들 읽으시면서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소설 3요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설의 3요소 뭔지 아시나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틀리죠. 그건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소설의 3요소면 주제의 구성 문체인데요. 뭐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찾으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맘 편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비문학 정독 훈련 반드시 거쳐주시고요. 비문학 지문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요 2, 3, 4는 94년도 기출부터 2007년도 기출까지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80분 시간 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80분을 배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이 앞으로 1년 동안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80분 동안 집중한다는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자, 비문학 정독을 어떻게 하시냐? 그 지문의 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정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2번을 병행하실 수 있고 속에 들어있을 테고요. 비문학 정독 훈련 하실 때 소설도 따로 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 매일 해주셔야 돼요. 매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느냐? 80분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80분 한 타임은 1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 80분 두 번째 타임은 2, 3, 4번을 병행하시면 되겠죠. 즉 하루에 국어 공부 시간을 160분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공부량 제시하는 것 치고는 조금 많은데요. 대신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번 겨울 동안 완성을 해놓으신다면요. 3월 이후에는 훨씬 더 이것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국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꼭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튼실하게 다지셔서 수능 국어에서 점수 역전 한번 꿈꿔보도록 하시죠. 제가 그 길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